자, 여기 좀 말고 62번 보시면은요. 거기 62번 첫 번째 줄에다가 연금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연금에 동그라미 치고요. 문제 패턴들을 여러분 아까 잘 파악하셔야 돼요. 61번 문제는 그 할부금을 계산하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했던 61번은 할부금 얼마씩 갚는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지금 물건을 40만 원짜리를 샀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40만 원 산다는 말 대신에 40만 원을 빌렸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40만 원을 빌린 건 똑같은 거잖아요. 40만 원을 빌려서 그거를 12개월로 나누어 갚는다면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62번은 금년부터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10년간 계속해서 지급되는 연금이 있다.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금년 말부터 받는다 이거죠. 지금은 현재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 연금을 금년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약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씩에서 10년간 1년에 1,000만 원씩에서 10년 동안 받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받을 거를 금년 초에 앞당겨서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연 이율은 10%라 했으니까 R은 0.1로 바꾸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연이율 10%라니까 하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기로 하고요. 조건에가 1.1의 10승은 2.594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의 10승은 2.594가 된다. 2.594가 된다. 이때 지금 한꺼번에 얼마를 받느냐? 자, 이게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1.1의 10승이라는 게 이게 1 플러스 0.1의 10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계산 결과가 이게 2.594라는 것은 우리 한번 예측 한번 해봅시다. 되게 진짜 실제로 연 10%라는 게 얼마나 그 이자가 센 건지 한번 보자. 복리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만약에 은행에다가 1억 원을 맡기면 10년 후에는 1 플러스 R의 10승을 갖다가 곱한 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연 이율이 10%일 때는 R이 0.1이죠. 0.1의 10승이라는 게 자그마치 2.594나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 연 이율이 10%라면 상당히 센 거거든요. 연 이율이 10% 상당히 센 건데 1억을 갖다가 맡겼다가 10년 후에 돈을 찾는다면 1억에다가 2.594를 곱한 걸 받다니까 2억 5,94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자가 얼마가 붙는 거예요? 1억 5,94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붙는 거죠. 지금 복리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정상적으로 받으면 매년 금년 말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 초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금년 초면 금년 말이라면 실제로 이거는 금년이라기보다는 1년 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후부터 1,000만 원씩을 받기로 한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2년 후, 1년 후고 2년 후에도 1,0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번 동안 받는다 이게 앞으로 10년간. 그런 연금이 있다 이거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급해서 이게 병원에 가봤더니 앞으로 한 2달 사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한꺼번에 받고 2달 동안 신나게 이거 쓰다가 한 달 만에 죽을 수도 있겠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받는다면 돈을 얼마를 받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표면상으로는 1,000만 원씩 10번 받을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전부 합하면 얼마예요? 1억인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 1년 후에 1,000만 원, 2년 후에 1,000만 원, 3년 후에 1,000만 원이니까 사실 2년 후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1,000만 원이 안 되죠. 아까 공부했지? 2년 후에 1,000만 원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만 원을 뭘로 나눠야 돼요? 1.R의 제곱으로 나눈 가치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많이 받으려면. 되겠습니까? 그 기본이 돼 있으면 문제들이 다 쉽다고. 그럼 표면상으로는 전부 1,000만 원씩 10번이니까 1억을 받을 거 지금 당겨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당겨서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결국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이 계속 10번 있을 텐데 금년 말부터 받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도 지금 제때 받는 게 아니라 다 이거부터 다 당겨 받는 거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해요. 얘들을 전부 당겨 받으려면 계속 우리가 나눗셈을 해야 되겠죠. 이건 1 플러스 R로 나누고 이건 또 뭘로?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누고 또 그 다음 것도 1 플러스 R의 3승으로 나누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눗셈 한 번 더 귀찮은 무엇으로 된 거를 다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건 다음과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1,000만 원씩 10년간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금년 말에 받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금년 초기 때문에 1년 후에 1,0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2년 후 또 1,000만 원 받고 3년 후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전부 몇 번 받는 거예요? 지금 10번 받는 거죠? 10번 받는 건 맨 마지막에 받는 게 언제 받는 거예요? 쭉 가서
10년 후에 마지막으로 10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후까지를 전부 받은 금액을 실제로 가치를 10년 후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해보자 이게. 지금이 아니라 10년 후 가치로 계산해보자. 그럼 10년 후 가치로 계산할 때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1000만 원일 뿐이죠. 근데 그 전에 받은 게 있겠지. 그 전에 받은 건 여기다 뭘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R을 곱하겠죠. 또 다시 그 전에 받은 것은 1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하겠지. 2년 동안 길러온 거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1000만 원인데 그 다음에 받는 것은 그 전에 받았던 것은 1년 동안 기른 거니까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한 게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 또 전에 받은 것은 2년째 여기서부터 2년 전에 받은 것은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을 갖다가 이 R을 2번 곱한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나갔을 때 맨 마지막 거는 우리가 1년 후에 받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년 후와 10년 후는 얼마 차이가 나요? 기간상으로 9년. 9년 차이가 나는 거지. 1년 후와 10년 후니까 기간 차이 9년. 9년 차이니까 이때 1000만 원은 나중에 자라고 자라서 1000에다가 9년 동안 자란 거니까 1 플러스 R의 몇 승? 9승을 곱한 것만큼 돼 있을 거야 이게. 그럼 이걸 갖다 전부 더해봐요. 그럼 우리가 10년 후에 이 모든 받은 연금들의 합산된 가치가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겠지? 자,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항이 뭐예요? 1000이죠. A에다 1 플러스 R을 곱한 게 아니라 1000이 된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횟수는 모두 몇 번이에요? 10번이지 당연히. 1000만 원 10번 받은 거니까. 그 다음 공비는 얼마? 이걸 다 더하면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식을 써본다면 이걸 다 더해보세요. 그럼 부모는 R 1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죠? 그 뭐가 되겠어요? R. R인데 공비가 R이 아까 0.1이에요. 10%라 했으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는 첫 번째 항은 뭐가 돼요? 1000이 되죠. 1000. A 배우 1 플러스 R은 A가 되겠지. 지금 필기해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만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일반적인 참고서 나온 풀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는 1 플러스 R은 지금 1.1이지? R이 0.1이니까 1.1에 몇 승? 10승. 이 항이 모두 10개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우리가 연금을 1년 후부터 받는 1000만 원씩을 전 모아놓으면 10년 후에 돈 이만큼 든다 이런 얘기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1.1에 10승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텐데 1.1에 10승은 얼마나 했어요? 2.594. 2.594에서 1을 빼겠죠? 2.594에서 1을 빼니까 쓸까요? 그냥 귀찮은데 쓰는 게 더 귀찮은데 이게 0.1 그 다음에 이게 1000 그 다음에 이게 2.594에서 1을 빼니까 1.594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분모 분자 10을 곱하면 좀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10을 곱하니까 이게 사라지고요. 10을 곱하니까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게다가 여기 또 1000을 곱하네. 아주 고맙네. 100 곱하면 여기까지 1000 곱하면 동그라미 더 붙겠지? 그래서 결국 이걸 다 계산하면 25940 단위는 아까 1000이라고 했죠. 원래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 단위가 뭐예요? 만 원이에요. 단위가 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5천만 원이니까 이게 1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1억 5,940만 원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10년 후에 한꺼번에 받으면 이렇게 받을 텐데 지금 받으려는 건 지금 10년 전에 금년 초에 받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초에 받으려면 이만큼 못 받고 이걸 다시 거꾸로 환원된 금액을 받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년 전에 받을 거니까. 결국 이 금액을 1억 5,940만 원 단위가 만 원입니다. 이거를 1 플러스 R의 10승으로 나눈 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가치로 바꿔서 받아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계산만 알겠죠? 그런데 R이 0.1이었으니까 이게 1.1의 10승이 돼요. 1.1의 10승은 아까 2.594라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15940을 갖다가 2.594로 나눈 걸로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보기를 보세요. 보기가 민감하네. 보기가 지금 보니까 거의 그 뭐 한 30만 원, 30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런 단위로 돼 있죠? 그럼 계산을 정교하게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할 수 없이 계산을 정교하게 하네. 이게 나눌 때. 자, 분모 분자에다가 2.594니까 제가 웬만하면 정교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이거 그냥 2.6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산이 정교하지 않으면 2.594 반올림 해갖고 94니까 충분히 하나 올만하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지금 과감하게 한번 2.6으로 바꿔보자 이거야. 그럼 분모 분자에 또 10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한번 계산해 봅시다. 159,400을 갖다가 26으로 나눈다. 계산기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26으로 나누지. 4 6쯤 되겠죠? 6. 그래서 66은 36, 26, 12, 15.
아슬아슬했네. 34. 그러면은 하나 26. 그러면 이게 80. 3. 그러면은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6, 1, 3 이렇게 나가고 있죠? 6, 1, 3 이렇게 나가고 있지? 이 계산 좀 정교하게 해야 되나 보죠? 이게 좀 그렇다. 6, 1, 좋아요. 지금 잡으세요. 6, 1, 3 이렇게 나가고 있지? 그런데 원래 나누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반올림 했죠? 원래 거보다 이게 좀 어땠어요? 이게 원래 거 2.6이라는 게 지금 아까 2.6 계산한 것이 원래 거보다 좀 큰 수였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나오는 것보다 조금 어떻게 되겠어요? 작게 나와야 돼요. 되겠어요? 작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작게 나온 게 없지? 없으면 이 답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무슨 얘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니 제가 손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보기를 제가 손으로 계산한 거니까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무슨 얘기겠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계산 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그럼 지금 정리하겠어요. 연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연금하고 할부금은 계산을 2번씩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받을 걸 미리 지금 당겨받는 문제예요. 좀 당겨서 받는 문제라고. 근데 그 각각 받는 금액을 전부 현재 가치로 계산하려면 전부 소수점 나누기 계산하니까 복잡하니까 차라리 10년간 받을 금액을 다 모은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은 전부 얼마가 될까? 연금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10년 전 가치로 한꺼번에 되돌리는 이런 계산 방법을 쓰면 된다 이게.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어요. 그 다음 63번, 64번 좀 어려워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두 문제 웬만하면 빼고 싶었는데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좀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잘못하면 여러분 흰머리 나요. 흰머리 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앞으로 나올 확률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여러분 책 같은 데 가끔 나오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밤을 샐 일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알겠죠? 자 여러분 복리하고 달리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집중. 여러분 설마 이거 혼동하면 안 될 텐데 만약에요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세요. 연리 10%다. 그러면 1년에 이자율이 10%란 얘기예요. 그럼 만약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연리 10%다 하면은 이자만 얼마예요? 1년 후에 이자는. 그 원금의 10%란 얘기잖아요. 동기산 이렇게 무대갖고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아파트 뭐 청약 거기나 줄 서 있지 가서 밤새고. 돈은 그렇게 벌면 되겠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리학 계산이에요. 계산할 시간이면 돈 벌지. 집중. 연리 10%입니다. 알겠죠? 연리 10%. 그럼 이자가 1년 동안 얼마가 붙는다고요? 10%가 붙는다. 그럼 1억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생기는 거예요? 1,000만 원. 대답하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럼 연리 10%라는 것은 뭔가 하면 원칙 기준을 1년이 지나야 10% 이자가 붙는 거거든요. 어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6%마다 6개월마다 이자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6개월마다 이자 계산을 6개월마다 복리로 끝까지 알아야 된다.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자를 1년마다 주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때 여러분 순박하면 6개월마다 복리입니다. 복리. 순박하면 그러면 뭐 6개월마다 5% 주면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1년에 10%니까 복리입니다. 복리. 6개월마다 5% 주는 거하고 똑같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연리 10%는 1년이 지난 다음에 10%를 주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있지. 원금 있으면 1년이 지난 다음에 A에다가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0.1. 1년이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1 곱한 건 원금이 되고 여기다가 0.1, 10% 0.1 곱한 건 이자가 되겠지. 그렇게 해서 돈이 이제 1.1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이거는 1.1A가 되는데요. 6개월마다만 주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리 한 달에 이자 10%, 1년에 이자 10% 주는 거하고 6개월마다 복리로 5% 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봅시다.
그럼 6개월마다 5% 준다 하면은 5%라고 했을 때는 A에다가 6개월 후에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다는 얘기지. 다만 이때 R은 이제 10%가 아니라 아까 우리 5%라 했죠. 5%면 여기 오는 게 0.0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6개월 후에 원금이에요. 그런데 또 지난 다음에 다시 6개월 후에 또 이자를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연리로 따졌을 때는 원금이 A였는데 6개월마다 5% 줬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이 원리합계를 계산할 때는 원금이 A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이게 원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A보다 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커. 지금 무슨 양이있어요? 그러니까 연리 10%보다는 6개월마다 5% 복리로 주는 것이 이자가 훨씬 많이 붙는 거죠. 지금 무슨 양이겠지? 만약에 여기에서 좋아요. 자 집중. 돈은 1억을 맡겼으면 연리 10%면 1년 후에 이자가 1,000만 원 되는데 6개월마다 5% 준다는 얘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5% 주니까 500만 원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주면은 금액이 1억 500만 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5% 계산은 1억에 대한 5%를 주는 게 아니라 1억 500만 원에 대한 5%를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을 한다 했을 때는 5% 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이자를 많이 주는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그러면은 연 10%인데요. 연리 10%로 1년마다 복리 계산해 주는 거하고 연리 12%. 연리 12%로 1년마다 복리 계산해 주는 거하고 월 1% 복리로 계산한 거하고는 어느 게 더 이자가 많겠어요? 월 1% 복리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자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63번 문제를 보시죠. 뭐 맨날 타다만 써봤지 저축을 해봤어야 이게 동대산이 신석이 확확 돌아가지. 경험이 있어야지, 경험이. 적금 통장 한번 구경도 못 해봤는데. 지금 적금 든다면 선생님 어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새마을 근 거요?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래 얼마나 계산이 머리가 터지냐고. 맨날 타다 쓰는 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문제 나오면 수능에 나오면 좋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친구와 꼭 만나기로 돼 있는데 집안 사정상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외출을 못한다. 다음 중 어떤 말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1. 독서실에 간다. 2. 어디 간다. 3번 친구 내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없어서 간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주관식도 잘할 수 있겠지. 주관식도. 평상시에 써먹는 거 막 다 쓰고. 63번 은행 예금 상품은 연이율로 제시된다. 은행의 예금 상품은 연이율로 제시는 되지만 1년에 이자 계산을 n번 하는 복리예금의 경우 이자를 연이율 나누기 n의 이율로 이자를 계산한대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누구한테 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지금 무슨 양 알겠죠? 그럼 통상 은행에서는 사실 4번에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일반 예금은. 그래서 3월, 6월 실제 상황이다. 3월, 6월, 9월, 12월 말에 3개월마다 이자를 주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양 있어요? 3개월마다 이자를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줄까지가 이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 이율로는 제시를 하지만 실제로 이자는 n번에 나눠서 준다 이런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럼 연 12%다 했을 때 두 번에 나눠주면 연 12%다 했을 때 두 번에 나눠주면 6%씩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걸 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실효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실효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판 처음 들어본 얘기잖아요. 알 필요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은 다 공식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이게.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대입만 할 수 있는데. 실효 수익률은 1년 후에 이자 총액을 원금으로 나눈 다음에 100%를 곱한 걸로 정의된다. 말이 되네. 실제로 실효 수익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건 일종의 이자율이나 비슷한 개념이네요. 원금 중에서 이자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었느냐. 무슨 양 있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1억이었는데 나중에 이자를 전부 받아보니까 그게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억 중에 500만 원이니까 실효 수익률은 20분의 1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연리하고 좀 비슷한 개념은 개념인데 이건 좀 쪼개서 주는 거니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6개월마다 복리로 이자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연리 몇 %예요? 10%인 예금 상품은 실제로 실효 수익률은 얼마일까?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실효 수익률이 일종의 연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6개월마다 복리를 계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효 수익률은 10%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죠? 조금이라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게 돼야 식이 가능합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실효 수익률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실효 수익률을 구하려면 밑에 원금은 어때요? 똑같죠? 원금은 이제 얼마든 뭐 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실효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1년 후에 이자 총액을 알아야 되겠죠. 되겠어요? 1년 후에 이자 총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6개월마다 복리라며. 그런데 원리합계 계산이 아니라 이자 계산만 하는 거죠.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줍니까?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해주는 거죠. 원리합계를 구할 때 1 플러스 R을 곱하는 거지. 이자만 계산할 때는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연이율 10%인 예금 상품의 실효 수익률을 구하라. 묻겠습니다.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면 6개월마다 계산할 때 그 이율은 얼마로 계산하겠습니까? 5%로 한다. 왜? 6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한다는 것은 1년을 두 번 쪼개서 나눠준다는 얘기지. 맨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니까 n번으로 쪼개서 나눌 때는 실제로 연 이율을 그냥 n으로 나누라 했잖아. 그러니까 6개월마다 5%씩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5%니까 소수로 바꾸면 0.05가 되겠죠. 준비. 자, 그러면 이자 계산 눈 떠라 눈 떠. 자, 맨 처음에 A를 맡겼겠죠. 그러면은 이자는 5%죠. 5%니까 A에다 뭘 곱해야 되겠어요? 0.05를 곱한 게 6개월 후에 이자예요. 되겠죠? 그 다음 6개월이 지나면 또 이자를 받겠죠? 그때 또 이자 계산할 때는 5%는 5%인데 원금은 A가 아니라 뭐예요? 아까 받은 이자까지 포함한.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해 이건 이자니까. 이자입니다, 이건. 6개월에 받은 이자죠? 그러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받는 이자는 여기 지금 0.05A가 아니라 원래 원금이 A면 6개월 후에 돈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거는 이자고 이거 원리합계입니다. 이거는 이자고 원리합계죠. 원금 A에다가 0.05를 곱한 거, 이율을 곱한 거, 6개월 후에 우리가 받는 이자예요. 근데 6개월 후에는 이자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원금이 있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는 원래 돈 맡긴 돈 A1하고 그 다음에 A에다 0.05를 곱한 이자하고를 합한 원리합계. 여기에 이자가 5%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려면은 이자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요? 0.05를 곱해야 되죠. 맨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자는 원금에다 이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무슨 양 있죠? 원리합계가 아니다. 그럼 6개월 후에 원금은 이거잖아.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 이자 0.05를 곱해야 되겠지. 0.05를 곱하니까 1년 후에 받는 이자는 A배어 1 플러스 0.05에다가 0.05를 갖다 곱한 것이 1년 후 받게 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오해가 되면요.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6개월 있다 받는 이자는 원금에 0.05를 곱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5%니까.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원금은 A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05%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년 동안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 총액이 되겠죠. 이거를 뭘로 나누자는 거예요? 원금으로 나눈 다음에 퍼센트로 바꾼 게 실효 수익률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계산하는 것은 그런 실효 수익률을 하면 이걸 계산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분모 문제야. 분모 문제 A로 바꾸면 되겠지? A로 바꾸니까 A 사라지고 A 사라지고 A 사라지고. 그 다음 실효 수익률은 단위가 퍼센트로 표현한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 나중에 100을 곱해주면 될 거라 이게. 되겠어요? 이건 소수니까. 우리 이율 계산할 땐 소수로 계산했잖아. 실효율 퍼센트니까 나중에 100을 곱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현재 이 상태에다가 100을 곱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갑니다. 가자가. 그럼 여기 지금 1.05니까 이 지워지고 잘 보세요. 이게 1.05 이렇게 됩니다. 1.05 100. 그럼 여기서 0.05를 빼낼 수 있겠지? 0.05를 빼내게 되면 0.05를 빼내면서 1하고 1.05를 더하니까 2.05가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100. 100을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산되겠죠? 그럼 2.05에다가 5를 갖다 곱한 게 실효 수익률이고 단위는 퍼센트가 될 거라 이게. 되겠어요? 얼마입니까? 10.25%가 된다.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 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우리가 뭐 저축을 해봤어야 알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년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금년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냐면 모르면 기분 나쁘니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64번은 조금 더 머리에 쥐가 나올 수도 있어요. 64번 문제는 정부가 통일 이후 필요한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의 일부를 2002년
1월 1일부터 그 말은 뭐예요? 2001년 초부터 됐어요? 2001년 초부터 적립을 한다. 아 그러니까 예산 일부를 갖다가 빼가지고 통일 비용을 미리 좀 저축을 해놓겠다 이게. 통일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왜든지는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겠죠? 듭니다. 그럼 들고 말고 예산 일부를 2001년 매년 1월부터 적립한다. 적립할 금액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매년 똑같은 거 적립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얼마 적립하냐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지 그거. 원략 계산하는 거 똑같잖아요. 매년 얼마씩 적립한다. 10년에 돈이 얼마나 모였겠냐 그러면 아주 쉽잖아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군요. 적립할 금액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매년 전년도보다 6%씩 증액을 하겠대요. 그러면 적립하는 금액이 6% 증액된다는 것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적립을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1억이 아니라 내년에는 1억에다가 얼마를 6%를 더한 1억 600만 원을 적립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1억 600만 원에 대해서 또 6%를 늘려서 적립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적립액도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게 되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이게 누가 출제했는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진짜 아주. 2001년 1월 1일부터 10조 원을 적립하기 시작했다. 돈 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얼마 출발했어요? 10조 원을 출발했어요. 부담되면 조는 빼버리고 10원 이렇게 출발했어요. 알겠어요? 단위는 나중에 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10조 원을 처음에 적립하기 시작했을 때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된 금액의 원리 합계는 몇 조 원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날짜 조심하세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립했으니까 2011년 1월 1일 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10번 들어갔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 치사하게 되면 2011년 1월 1일까지 적립된 금액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또 금액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안 붙는 돈. 알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2001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세요. 출발은 2001년 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 말까지 적립된 금액 했으니까 맨 마지막 2010년에 10번째 돈을 적립할 거 아니에요. 그 적립한 금액도 1년 동안 이자가 붙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문제 파악이 잘 돼야 돼. 그럼 적립된 금액의 원리 합계는 몇 조 원이냐? 연이율도 6%예요. 이래서 머리가 터집니다. 넣는 돈도 6%씩 늘리고 연이율도 어떻게 해요? 6%씩 계산을 한다 이거야.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그나마 다행이네. 1.06 매달 복리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06의 10승은 1.8로 계산하라. 되겠습니까? 7번 보시죠. 자, 여러분 내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요. 꼭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다가 졸리고 힘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꼭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생각 있어요? 그거 지금 엄청 힘들죠? 힘든 건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죠.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가 뭐 간첩입니까? 쫓기게? 영화 보세요. 간첩도 쫓기면 어떠나. 그리고 가끔 어려운 영화란다. 무서운 영화 봐. 귀신들한테 막 쫓기고. 아까 뭐 타임머신인가 하는 영화 보니까 막 거기 막판에 쫓기던데. 그거보다 낫잖아 지금. 집중. 형차례요. 공부 왜 하는지 몰라도 일단 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졸지 마세요. 자, 여러분 출발합시다. 문제는 파악이 됐죠? 통일비용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일단 맨 처음에 2001년부터 출발했죠? 2001년 초부터입니다. 2001년 초부터 시작했을 때 나중에 2010년 말에 가서 전부 얼마가 적립되겠느냐 이 금액을 찾아라 이거예요. 근데요 지금까지 풀었던 것처럼 달리 지금 제가 다시 또 표를 쓰는 이유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는 매달 넣는 돈이 일정했죠. 근데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성장률에 비례해서 6% 증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실질 가치를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 가치하고 10년 후에 100원 가치를 봤으면 지금은 100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지금이 100원 하면 뭐 지금 100원이면 뭘 하죠? 지금 100원이면 그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누가 정신없어 갖고 그 잔돈 안 가져간 거 있으면 그거 100원 찾아가지고 하필 입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무슨 안 있어요? 그 10년 후에 100원이면은 힘들다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100원이라는 말을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명목가치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명목가치. 명목가치. 그러니까 100원이라는 거 절대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가치는 나중에 떨어지겠죠. 갈수록. 무슨 말 있죠? 그 실질 가치인데 그거 잠깐 실질 가치 자 집중. 상대 가치나 마찬가지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맨 처음에 10조 원을 집어넣는데 조는 빼겠습니다. 10원으로 하겠어요. 자, 맨 처음에 10원을 정립했겠죠. 그럼 이거는 2001년 초니까 2001년 말에, 자, 이 부분을 잘 봐라. 2001년 말에 가면은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면 2001년 말에 1년이 지났다면 2010년 말에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난 거죠. 2001년 말에 1년이 지났으면 2010년 말에 10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이 돈은 연이율이 얼마라 했어요, 아까? 6%라 했지? 6%면 이게 쭉 가다 보면 2010년 말에 가면 얼마 되게? 10에다 얼마를 곱한 거예요? 1 플러스 R의 몇 승? 10승을 곱했겠지. 으악! 무슨 알겠죠? 정찰이라. 그러면 여기 R이 아까 얼마였어? 몇 퍼센트였어요? 6%. 으악! 6%. 이게 일단 1 플러스 R.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2001년 말에 이제 2001년 말에 이제 됐어. 너 말을 갖고. 그 다음에 2002년 초에 다시 이제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10조 원을 넣는 게 아니라 이 10조에 대한 몇 퍼센트를 높여서 6%를 증액시키는 거지. 6%를 증액시킨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10조 원을 넣은 게 아니라. 처음에 10조 원인데 6%를 증액시켜야 돼. 6% 증액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야? 이거를 적립하겠다 이런 얘기지. 10조 원에다가 10조 원의 6%를 얹어서. 그런데 얘는 2010년 말에 가면 이거보다 적립하는 기간이 1년이 짧죠. 그러니까 아까는 1 플러스 R에 10승을 곱했으면 지금 이거는 1 플러스 R에 몇 승을 곱해야 돼요? 9승을 곱해야 되는데 봐. 이 R이 똑같잖아요. 여기는 6% 증액됐다 했는데 연이율 R하고 똑같이 값이 6%.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1 플러스 R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1년을 덜 이자가 붙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1 플러스 R에 몇 승을 곱해야 돼요? 9승. 그럼 1 플러스 R에 9승을 곱하면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놓쳤으면 됐어 지금. R이 연이율도 되고 증액도 똑같이 6%잖아. 다시 아까 얘기 계속 하는데 또 1년 더 늦게 집어넣는 것도 있겠지. 그러면 돈이 또 증액이 되겠죠. 이거에 몇 퍼센트가 증액이 돼요? 6%. 근데 6%를 다른 말로 R로 돼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다 6%를 증액하면 이 전체에다 1 플러스 R을 곱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넣을 때는 10에다 1 플러스 R에 제곱 곱한 거를 정립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자를 기르는 기간은 8년이지. 8년이니까 이제 1 플러스 R에 몇 승을 곱해야 돼요? 8승을 곱해야죠. 8승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어요? 10배의 1 플러스 R에 10승이 되지. 돈은 맨 마지막에 넣는 게 2010년 초에 넣겠지. 초에 넣는 것은 1년만 지나겠죠. 그래도 여러분 쭉 스토리를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10승이 될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2010년 말에 가서 적립하는 금액은 이걸 다 더하는 거고 이걸 더하는 것은 등비수열이 아니죠. 왜? 똑같은 걸 몇 번 더하는 얘기예요? 10번.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걸 10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10만 곱하면 되잖아. 근데 R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 0.6, 0.06, 6%니까. 그럼 이게 0.0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값은 10에 1 플러스 R은 0.06, 6%. 이거에 10승을 몇 번 곱하면 된다? 10번. 곱한 것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건 100이 되고 1.06의 10승은 문제 주어져 있죠? 1.06의 10승은 1.8이라고 그랬으니까 1.8에다가 100을 곱한 게 답이 된다. 이게 단위는 조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되겠어요? 180조 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만약 등비수열로 잘못 착각해서 문제 풀기 시작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받은 여러 가지 수열을 보세요. 지금 현재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좋아요. 자, 집중. 여러 가지 수열에서 공부해야 될 것은 패턴이 전부요. 약 10가지나 돼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러 가지 수열을 공부할 패턴이 10가지 정도 된다고요. 집중. 첫째, 덩어리부터 출발. 자, 집중. 첫 번째 덩어리는요. 이항분리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유리화를 이용하는 문제야. 뒤에 졸지 말고. 첫 번째는 이항분리. 10-가에 나오죠. 두 번째 10-가에 나오는 유리화. 됐어요? 또는 여러 가지 수열에서 이제 물론 크게 얘기하면 군수열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분수꼴로 되어 있는 군수열 처리하는 방법. 되겠어요? 분수꼴로 되어 있는 군수열 처리하는 방법. 또 당연히 뭐 개차수열도 봐야 되겠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또 등차 등비수열을 교묘하게 시그마하고 결합한 것도 있어요. 시그마 문제들인데 뭐 또 합이 주어지고 뭐 일반 항구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이. 마지막에 도형처럼 나온 것도 있지만 삼각형처럼 된 것, 이 피라미드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입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는 뭐 평면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다 이거야. 그러나 모든 기본은 등차 등비수열이에요. 등차 등비수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 등차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수업 들으면서 어려운 학생은 다음 시간 수업 오기 전까지 등차 등비수열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10-가 설명이 들어갈 텐데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문제 하나 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이걸 딱 외워두면요. 상당히 많은 예를 들어서 부분분수, 수의, 이항분리에 관련된 문제는 90%가 풀려요. 그걸 여러분이 전부 계산하면 안 된다 이게. 또 오늘 하면서 약분도 공부할 거예요. V자 약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뭔지 몰라도. V 약분. V자 약분도 공부할 거예요. 빗살무늬 약분도 있고. 그 빗살무늬 약분이라든가 V자 약분을 공부한다는 것은 실제로 약분하지 않고 문제를 딱 본 다음에 얼마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만약 안 되면은요.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쭉 나가서 n제곱분의 n-1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있다가 2n분의 n 플러스 1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약분 설명을 잘 듣고. 알겠어요? 또 뭐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귀엽게 한 번씩 웃는 다음에 답은 뭐 얼마? n 플러스 1분의 n. 그래야 앞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면 답은 1 쓰고 탁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 실력에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아주 중대한 그 이항분리하고 유리화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유리화의 천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유리화 천재라는 건 참 좋아. 인정은 하겠어요. 천재지변이란 말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봐. 유리화는 정말 제대로 했다면 여러 가지 수열에서 나온 유리화는 한 종류예요. 그걸 전부 노가다를 할 필요 없어요. 미리 파악을 해야 그 문제를 파악을 해야 나중에 극한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게 나오더라도 보고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이항분리를 공부할 텐데 그렇다고 이항분리를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 할 수준까지 제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이항분리만도 원래 제대로 공부하려면 45분 다 채워야 돼요. 제가 원래 다른 건 좀 자신이 없어도 이항분리 꽉 잡고 있거든요. 왜 무시하는 거야? 근데 그거 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대학 가서 편의점에서 뭐 어서 오십시오. 봐라. 편의점에서 어서 오십시오. 뭐 5,000원 받았습니다. 뭐 거스름돈 뭐 500원입니다. 주고. 알겠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렇게. 이게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 있어요? 여러분 난 대학 가갖고 아르바이트 할 때 누가 막 얘가 막 질문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 딱 해갖고 저기 뭐 언니 또는 뭐 오빠 뭐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얼마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얼마 뭐 그러면 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래도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얘기를 해도요. 딱 보고요. 답이 얼마잖아. 근데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래야 신빙성이 있지. 혼자 막 가만히 있어. 잠깐만. 와, 나 폴수학에서 2개짜리 곱한 것만 배웠는데 3개짜리가 어디서 막 10분 동안 풀고 밖에 나갔다 오고. 알겠어요? 친구한테 전화 다 해보고. 예, 이거 아무래도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또 엄마가 오지 말라 그러죠. 무슨 얘기 있어요? 진짜 할 필요 없어도. 거기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딱 금년 수능만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항분리 출발합니다. 자, 집중. 이항분리는
우선 제목부터 따라하세요. 이항분리. 이항분리는 통분의 반대 과정이에요. 우리가 통분이라는 것은 항이 2개짜리, 분수 2개짜리가 돼 있으면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게 통분이잖아요. 통분되어 있는 걸 갖다 2개로 벌려주는 것을 이항분리라고 그래. 근데 뭐 하려고 이항분리를 하느냐? 그거 마치 우리가 옛날에 어떤 저 귀여운 중학교 시절에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라 이런 문제는 인수분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서 가끔 전개하는 경우도 있고, 전개하라 하는 문제도 전개하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전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항분리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간편히 푸는 거고, 이거를 이항분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해가지고 실제로 이항분리하지 않고 결과를 갖다가 찍자 이거예요. 이게 왜 지금 설명을 많이 하느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순서에 시간이 또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순서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야. 순서 문제에서는 필수입니다. 집중. 자, 그러면은 이항분리 출발하겠어요. 드디어. 자, 준비! 일단 분모가 두 수의 곱이 돼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두 수의 곱. 두 수의 곱. 분모가 뭐라고요? 두 수의 곱. 두 수의 곱을 명심하세요. 앞으로 문제 풀다가 두 수의 곱이 막 이게 딱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해야 돼요. 분모의 두 수 곱이면 이항분리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 필기하지 말고. 공부하기 싫다. 자, 여기 보세요. 집중. 분모는 두 수 곱이고요. 분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와야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뺀 거니까 B-A가 분자에 나와야 돼. 그러면 이항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원초적 얘기예요 지금. 무슨 안 있어요? 신라시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잘 봐야 된다고. 자, 분모는 뭐라고요? 두 수의 곱. A 곱하기 B 하지 말고요. 분모는 뭐예요? 두 수의 곱. 분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나오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이항분리. 두 개 항으로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로 분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통분해 보니까 A, B분의 B 마이너스 A 맞죠? 되겠죠? 믿어도 되겠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요? 좋아요. 다시 물어봐야지. 이항 분모는 뭐라고요? 두 수의 곱. 분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그럼 어떻게 이항분리 돼요?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성질 주고 이거 봐요. 분모는 뭐라고요? 두 수의 곱. 분자는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그럼 어떻게 이항분리 돼요? 앞에 거. 지금 말이 서툴잖아. 그래도 이제 잘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오늘 집에 걸어가면서 계속 하세요. 친구랑 둘이 혹시 손잡고 하면은 가서 친구가 이제 분모 얘기하면 분자 얘기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알겠어요? 친구가 가면서 분모는 두 수의 곱이다. 그럼 이제 제 옆에 가던 친구가 분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야 되거든. 그럼 그 다음 옆에 있던 애가 그럼 앞에 거분의 말 뒤에 거분의 애 아니야? 그리고 계속 다니세요. 알겠어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한 코스 끝나면 셋 다 한꺼번에 웃고. 알겠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쟤들은 뭔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나 이럴 정도로. 자, 출발. 자, 물어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요. 혹시 나중에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항분리 문제죠. 유리화가 아니잖아요. 유리화는요. 분모에가 루트 더하거나 빼기나 이런 거지. 이건 보니까 곱이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이항분리 되겠어요, 이게?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앞에 거 뒤에 거 잘 봐야 된다. 앞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카메라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봐요. 자, 집중. 그럼 내가 꼼짝을 못 하는데. 여기 봐. 자, 앞에 거 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되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 이런 데다가 n 대신에 나중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더하면 중간에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냐고, 문제가. 자, 집중. 예, 옛날에도 전에도 한번 그 케이블 TV 옛날에 한 5년 전에 6년 전에 케이블 TV 한참 있었어요. 그때도 막 한참 찍고 있는데 그때 카메라가 3대인데 3명이 다 자는 거예요. 카메라 잡고 있다가.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밑에 이게 카메라 찍기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해가지고 밑에 발로 백무까지 다 그려놨는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줘야 될 텐데 내가. 악을 막 쓰고 안 일어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안 일어나잖아요? 귀 막아버리고. 자, 이거 분모 두 수 곱이죠? 분모 두 수 곱이지. 분자는 뒤에 게 다 뺀 거예요. 됐어요?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약간 치사하지만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분리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것만 알면 돼. 무슨 알겠어요? 다행히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이항분리 문제냐. 그러니까 잠깐만 그 인터뷰 이항분리 좀 아세요? 네, 이항분리는 알거든요. 그럼 계속 풀어보시죠. 이런다 이제. 친구 전화 문자 보고 있고. 집중. n이죠. 루트 n이지. 루트 n 플러스 1이고 n 플러스 1이죠. 그럼 이게 루트 n이면 n은 루트 n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왜? 그래 나중에 루트 n을 꺼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또 루트 n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 n 플러스 1은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기도 하죠. 그럼 여기서 분모에서 공통적으로 루트 n 플러스 1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럼 앞에서 뭐가 남아요? 앞에서 뭐가 남아요? 루트 n. 뒤에서 뭐가 남아요? 루트 n 플러스 1인데 가운데가 뭐예요? 더하기. 더하기지만 조금이라도 경험 있는 사람은 앞에다가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써요. 똑같은 얘기니까. 분의 1. 이 부분 유리할 수 있죠. 이거 제곱해서 이것 빼면 되잖아요. 이것 빼면 얼마예요? 1. 1은 곱하나 마나가 되고. 이걸 그렇게 유리하려면 가운데 플러스니까 분자에도 이거 똑같은 마이너스 걸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여기에다가 유리화시키면 이건 1이 되니까 사라지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 이거는 앞에 걸 마이너스 해서 루트 n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계산 과정을 보지 않고 처음부터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항분리 출발한다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귀여운 걸로 출발하겠어요. 자, 준비. 이항분리 선수겠죠? 이항분리가 연립으로 돼 있을 때 문제예요. 자, 준비. 시간이 다 됐을 텐데 이거. 집중. 어떡하면 좋아. 자, 보자. 준비. 그러면요.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이항분리처럼 여러분이 아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열하고 순서도입니다. 알겠어요? 나올 확률도 높아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2 x 플러스 3 그만하지 뭐 3 x 플러스 6분의 3 이쯤 해내죠. 이항분리 돼야 안 돼요? 각각 되지. 왜? 분모가 두수의 곱이죠. 뒤에 거 4배 빼니까 얼마예요? 1. 여기서 빼니까 얼마예요? 2. 여기서 빼니까 얼마예요? 3. 이항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앞에 거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여러분 쓰면 안 돼요. x분의 1 마이너스 앞에 거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지금 좋으면 땡이다!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그 다음 앞에 거분의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니까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이에요. 여기까지 되겠죠? 우리 많이 보던 겁니다 이거! 이야, 미치겠다 이거 좋은 애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데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냥 이항분리 지나가요. 얼마나 고생인 줄 아세요? 일단 이렇게 애들 된다고 전 세계로 얘기해요. 그러면 얘하고 얘 없어지잖아요. 얘하고 얘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없애자 이게. 어차피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없어진다.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 왜? 뒤에 거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1 이거는 플러스 이것분의 1이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앞에가 x가 남아있고 뒤에가 이게 남아있죠?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이것분의 1은 플러스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x 플러스 6분의 1은 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통분할 거 아니에요. 통분하면 이항분리 그냥 공부했어요? 옛날에 통분한 거하고 달라져야 할 거 아니야. 뭐분의 1 마이너스 뭐분의 1그 통분은. 도대체 무엇을 이항분리 했길래 이렇게 나왔겠냐 이거야. 그럼 분모는 두수의 곱이었으니까 x 플러스 6을 곱한 거고 분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곱한 것을 곱한 걸 뺐겠지만 그럼 x 플러스 6에서 x를 뺐겠지만 앞으로는 도대체 이것분의 1 마이너스 이것분의 1로 됐다는 것은 분자는 뒤에 거 작법을 뺀 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겠어요? 결론. 이 두 개 붙은 거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문제 어떻게 푸느냐? 집중.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한두 명이라도 많이 졸아버리면은요 수업이 문제가 생겨요. 졸리면 서야죠. 카메라 붙들고 서요. 카메라 카메라 붙들고 뒤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정리 이렇게 되겠죠. 분자 읽어봐요. 6. 대답하세요. 6. 영어로는 뭐예요? 6. 불어로는 뭐예요? 불어로는 뭐냐고요?
따라서요. 시스. 받침만 빼면 돼요. 알겠어요? 그 덕분에 하나 알아두라고. 자,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얘하고 맨 뒤에 있는 중간 다 죽고 통분할 거 하면 붙인다 이거 붙여. 아까 분자 얼마였어요? 6.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서 이거 뺐죠? 위험해요. 그게 안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왜요? 분자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나 100% 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분자가 뭐였어요? 영어로는 불어로는 무조건 100% 되는 것은 분자를 더해서 쓰면 돼요. 증명은 생략. 알겠어요? 분자를 무조건 더해서 쓰라고. 이유 불문. 알겠어요? 됐지? 자, 그럼 다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게 시그마예요. 시그마. 이항분리가 아니라 정신 바치라고. 시그마에 나오는 맨날 이 단골 문제예요. 다시 갑니다. 그렇다면 방금 여러분 봤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어휴, 잘 봐야 될 텐데 아주.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3 앞뒤 x 플러스 5분의 1, x 플러스 5, x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같다 앞뒤. 그럼 이거 왜 자꾸 선생님 3개만 합니까? 3개가 돼도 100개가 나오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무슨 알겠죠? 눈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게 싹 사라지겠죠? 이거 알겠죠? 답 불러봐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하고 뭘 곱해요? x 플러스 7을 곱해요. 분자는 3. 무슨 있죠? 3. 3개 더 하면 되니까 그 땡. 되겠어요? 했던 였던 선생님 잠깐만요. 아무래도 좀 정신 혹시 있으신지 없으신지. 자, 준비. 답이 지금 분자가 얼마였어요? 3. 다시 분자가 얼마예요? 3. 분자가 얼마예요? 3. 분자 3 기억해 두세요. 3. 러시아로 3이 뭐더라? 3. 진짜냐고? 야, 사람 무시한다. 어? 이 3은 세계적으로 좀 비슷하게 쓴다는 데 많잖아. 일본어로 뭡니까? 산이죠. 산. 중국어로도 뭐예요? 산. 한국말로는 3. 그렇죠? 영어로는 3. 러시아로는 3. 4가 취3. 불어는 안 되겠다. 불어는 알겠어요? 입에 뭐 먹고 있으면 안 돼. 자, 여기 봐요. 예, 각나라 말로 1, 2, 3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절대 농담이 아니다. 선생님, 그래도 2학년 6도 알고 7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6, 7 쓸 일이 있나? 뭘 사 먹어봤자 한 대, 2개 아니에요? 어울려면 2명, 3명 아니야? 선생님, 그래도 2개씩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3명이서 2개씩 먹으면 몇 개 필요해요? 몇 개 먹어야 돼요? 6개. 그럼 6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개 사고 좀 이따 3개 다 사면 되지? 3까지 알면 되지. 무슨 알겠어요? 5개 사려면 2개 사고 3개 사면 되잖아. 3개 시킨 다음에 좀 이따 2개 사면 되죠. 쓸 일도 없으면서 막 밑줄 긋고 막 해외여행 간다고 막 49가 얼마고 52가 얼마고. 우리 51을 쓸 일이 어디가 있겠어? 이렇게. 자, 방금 분자 얼마였어요? 3. 좋아요. 집중. 여러분이 아마 약간 의심을 했다면요. 이제 폴 선생님이 저 정신없어갖고 저 공부하기 싫어갖고 저 완전 기초가 부족하고 이항분리 조건이 안 됐다 이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진짜 그러네요. 뒤에 거에서 빼니까 얼마예요? 2.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2. 빼면 얼마예요? 2. 이항분리가 돼야 뭐 없애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다가 다 2를 쓰게 돼 있어. 이항분리 시켜야 되니까. 원래 1인데 2를 썼기 때문에 전체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요. 이렇게 동의하시죠? 이제 그 다음부터 없애는 건 여러분 괜찮겠죠? 이제 됐지? 좋아. 이제 없앱니다. 없애고. 뒤에 거 앞에 거 없앴어요. 됐어요? 짠. 그러면 앞에 있는 x 플러스 1과 쉰다 쉬어. 뒤에 있는 x 플러스 7을 갖다 곱한 거. 여기서 이게 빼서 6이라고 쓰든지 분자를 더해서 6이라고 쓰라 이게. 잊어먹지 말 거. 앞에 곱하기 2분의 1이죠. 아까 혹시 분자 얼마였나요? 3. 이게 수학적으로 맞아. 아까는 수학적으로는 틀려. 근데 답은 어때요?
맞고. 우리 목적은 답이 맞으면 되죠. 그럼 왜? 봐봐,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이게 순서도까지 중요한 얘기다, 지금. 자. 아까 폴수학에서 무시해버리고, 이항분리하려면 막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된다고 조건을 신나게 해놓고 무시해버리잖아요. 무조건 문자를 더하라잖아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구할 값이 있어요. 거기다 2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려면 가만히 놔두는 게 낫잖아요. 지금 무슨 알겠지? 아니 어떤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2를 곱해.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누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답은 똑같으니까. 또 어떨 땐 3을 곱했으면 3으로 나눠야 돼요. 반드시. 여기다 3을 만약 2항분리 시켜서 3을 곱해서 앞에 3분의 1을 빼야 된다고. 그럼 답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야. 그래야 된다 하는 건 알고 누가 딱 2항분리 이렇게 해갖고 조건도 없는데 막 혼자 하고 있으면 너 그 분자에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참 하고 그냥 답 쓰라 이거. 알겠어요? 이거 알겠습니까? 나눈 거하고 곱하는 건 반대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사항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됐어. 자, 마무리는 해야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자, 이제 준비하세요. 자,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99 곱하기 100분의 1까지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이항분리잖아요. 분모 곱이잖아요. 곱! 얘하고 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는 여기서 맨 앞에 놈하고 맨 뒤에 놈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1하고 100을 곱하니까 분모 얼마 되겠어요? 100이라고 써요. 그 다음 분자를 다 더하라 했지. 4? 그럼 나중에 시내에서 만나면 왔으면 참 반갑습니다. 옛날에 수학 참 잘 배웠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야지. 지금 내가 4 하니까 일부 학생은 맞는데 왜 애들은 웃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 명이에요, 발견. 여기서 이게 100개가 아니라 항이 하나, 둘, 셋, 99까지죠. 항이 모두 몇 개입니까? 99개. 그러니까 분자 1이 99개 있겠지. 다음 얼마입니까? 99. 그래서 100분의 99가 돼요. 지금 나오는 방법 알겠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얘기는 1 곱하기 2분의 1에서부터 얼마까지 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하다 보면 맨 마지막 1은 곱하면 하나니까 맨 마지막 숫자분에 거기서 1을 뺀 게 나오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풀다 보면 이게 1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1이에요. 1분의 1에서 1분의 1이 1이잖아요. 100분의 1 빼면 결국 이게 100분의 90 이렇게 된다. 미니 퀴즈. 한 번만 딱 고생하면 이제 앞으로 고생 안 하는데 이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말로 하겠어요. 준비하세요. 테이프 좀 남았습니까? 좋아요. 자, 준비.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6분의 1 얼마입니까? 6분의 5. 됐어요? 안 됐어요? 순수도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답 6분의 5. 알겠어요? 다시.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시험 범위에서 극한도 들어갔었죠. 수열의 극한. 자, 그럼 이제 뭐 공부했으리라 생각하고 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떻습니까?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을 때 최고차계수가 답이죠. 되겠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때요? 분모 분자 차수 똑같을 때 최고차계수가 답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쭉 해서 극한값을 구하라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뒤에 나중에 가서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됐어요? 이 전체에다가 앞에다가 이거 시그마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물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한다는 걸 구하라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것은 n 플러스 1분의 짠! n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1차분의 1차 답은 얼마예요? 1. 지금 무슨 양이있어요? 우선 이걸 좀 잘하세요. 그것도 어떤 학생, 선생님, 근데요, 그건 잘 알겠는데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성질을 죽이라고 지금. 우선 하는 걸 집중해서 잘 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가져놓고 가끔 문제에서 누가 장난을 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계산하라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그게 어디 소속입니까? 한번 해보죠. 뭐 통분 30으로 할까? 얘 때문에 안 되겠구나. 60 해서 하고 난 할 수 있다 그러고 저만 가 있으라 그러고 스스로 한다고. 가만히 보세요. 분수로 쭉 나간 놈들은 다 이 음흉한 속셈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양 있죠? 얼마입니까? 6분의 5. 되겠어요? 지금 잘 모르면 반성해. 지금 무슨 알겠지? 야 하는 걸로 합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이거를 시그마에서는 자 따라하세요. 시그마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K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 시그마는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걸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다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걸 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1 곱하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1 나중에 N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1분의 1까지 시그마 합하라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그럼 중간 다 날라가고 뭐분의 N 플러스 1분의 뭐가 되겠어요? N이다. 왜 이게 N개입니까? 셀 것도 없어. 어차피 K 대신에 1부터 N까지 보는 거니까 이것도 N번 나올 거 아니야. 100까지 했으면 100번 나올 거고. 이렇게 되겠어요? 또 정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게 안 되면 이거하고 이거 보고 맨 앞에 거 1분의 1 마이너스 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통분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약간 치사하게도 위장이 돼 있어서 가끔 어떤 경우는 시그마 K는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 나오면 또 저거는 또 패턴이 다르잖아. 봐. 이런 거 1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2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3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러면 참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이거 언제 봤냐 이거야 내가. 이항분리. 계수님 이항분리잖아요. 자 분모가 몇 차씩입니까? 2차. 몇 차예요? 분모가 2차로 나왔을 때는 이항분리 문제입니다. 99%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곱의 형태로 바꾸라 이거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항분리 문제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사람 빼놓고. 됐지? 그러면 적어도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느냐? 자 이걸 덮겠어요. 몇 차씩입니까? 2차. 여러분 등차수열의 N항까지 하면 몇 차죠? 2차. 등차수열의 N항까지 몇 차예요? 그거를 역수 분모해놓고 SK분의 1을 해놓고 시그마 처리해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무슨 말이 있어요? N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N. 그럼 공차가 N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N이 되면 공차는 얼마가 돼요? 2가 되고 첫 번째 항은 2가 되는 그런 수열을 갖다 해놓고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인수분해.